예정된 2시 30분이 되어서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행평가팀 이호종 팀장입니다. 먼저 명절도 앞두고 있고 연초부터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먼 거리 설명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기업 협약이행평가 담당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개최되는 본 설명회를 시작으로 협약 업무가 본격 궤도에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실적 자료 준비 등으로 아마 실무자분들께서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설명회가 그런 부분들로 조금이나마 설명자료 제출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분들께서 조금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 일정을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2시 반부터 4시 45분까지 약 2시간 15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에 앞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님과 한국공정거래 유기영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본 행사로 들어가 1세션에서는 제가 2023년 협약이행평가 일정, 평가기준, 실적자료 제출 방법 등을 좀 개정된 설명자료를 가지고 좀 차근차근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준표 사무관님께서 하도급 예규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내년 예규 개정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제 산업재해 관련된 파트가 일부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김종률 사무관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당 내용을 설명 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앞서 이야기 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 사전 접수된 질의응답 부분을 저희가 취약한 부분들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현장 질의를 곧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바로 4세션 하도급 개정에 따른 동의의결 제도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 동의의결 관리 부분이 저희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설명 부분을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박종현 팀장이 직접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저희 지금 간접 지원 항목에 들어와 있는 금융 지원 파트 중에 간접 지원과 관련돼서 공동 프로젝트 등을 지금 상품으로 진행하고 계신 신용보증기금에서 해당 상품 부분에 대한 금융 지원 부분과 관련돼서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어서요. 특히나 이제 평가 항목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 잘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5세션까지 마무리가 되면 설명회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식순을 설명드렸으므로 지금부터 오늘 하도급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거리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기업거래국장님께서 직접 와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송상민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협약이행평가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기업 실무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설명회를 준비해 주시나 애써 주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규형 부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새해가 밝은 지도 보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의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서 더욱 어려운 형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난관을 마주한 상황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기반, 상생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제도가 바로 공정거래 협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 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서 단순히 중소기업 협력업체들만이 여러모로 경영상 개선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서 대중견기업들도 원가 절감 그리고 품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협약 제도는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명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협약에 참여해 주신 기업 실무 관계자 여러분들께 올해 진행할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해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앞으로의 협약 평가 일정과 평가 기준, 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것이며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설명회가 향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공정거래 협약을 통한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약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노력에 발맞춰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기업들이 제도적인 혜택이나 기업 신뢰도 개선 등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협약제도 관련돼서 꾸준한 인센티브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로 노력해 주시겠다는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규영 부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설명에 참석해 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설명회 개최를 위해 써주신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정거래협약제도는 2007년 도입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왔고 작년에는 181개 기업이 하도급 협약 이행 평가에 참여하는 등 매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근 부상하는 ESG 경영은 공급망,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에 대한 약속인 공정거래 협약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업무를 단독 수행하게 되었고 컨설팅 및 업종별 간담회를 진행하며 기업 관계자 여러분을 직접 마주하고 애로사항 등 소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 발간하는 설명자료집에는 이러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주요 평가 사례 등을 포함한 평가 피드백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적 자료 제출 방법 및 신규 양식 안내, 협약 예규 등 개정 사항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명 자료집이 향후 평가 실적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협약의 도입, 운영,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협약 이행 평가의 일정,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동의 의결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동의 의결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협약 이행 평가 일정의 특성상 평가 실적 제출과 현장 질서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신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협약이행 평가의 그 전 과정에 있어서 든든한 기업분들의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유규영 부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깐 그 인사 말씀 형태 부분의 자리 정돈을 진행하고요. 예, 바로 테이블을 옮겨서 세션 진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현장 확인 직접 한 25개 기업 정도 나가서 직접 우리 실무자분들이랑 의사소통도 하고 또 현장 확인 직접 그 현장 평가도 진행하면서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진짜 많은 수고를 하신다라고 느꼈었고 조금 이 업무 자체가 조금 휴지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 행사 등으로 1월 초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실적 자료 부분으로 이따 이제 평가 일정 관련돼서 또 설명드릴 때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평가 일정이 작년보다는 빨라져야 되고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말 과거 동반이 지수 발표 시점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하려면 실적 자료 제출 부분이 2월 28일까지 좀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잘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제가 1세션을 맡고 있는 관계로 바로 테이블로 옮겨서 진행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놓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자료를 같이 넘겨보면서 쭉 그 주요 설명 자료가 작년과는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된 부분들, 기타 이제 설명 자료를 보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 등을 제가 같이 넘겨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해당 설명 자료에 대한 안내에 앞서 가지고 그 실적 자료 3페이지 제 평가 제출 자료 부분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비지수 기업도 상당히 늘고 있고 기존 이제 지수에 들어와 있지 않은 미도입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가지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지수의 평가에 호응해 주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를 단연간 받으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평가 자료 준비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출중하시지만 사실 신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료 준비에 상당한 진입 장벽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 자료를 그런 측면에서 기존 설명 자료 부분들은 좀 많이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허들을 좀 낮춰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양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고 또 기존에 아마 기업에서 많이 이제 자체적으로 레퍼런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각 기업 사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되 요 내용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 기업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준비한 부분들을 함께 같이 봐주시면 될 건데요.
먼저 일단은 이제 평가 일정과 관련돼서 논의하기 전에 평가 제출 자료 관련돼서도 해당 시즌에는 항상 저희가 이제 Q&A 내지는 이제 많이들 질의가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표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제출 자료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작년도 2022년 협약평가 대상 기간이 이제 작년이기 때문에 2022년에 대한 이행 평가와 관련된 서류가 하나 있고 올해 올해 협약 체결과 관련된 서류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해당 그 종류에 맞게 저희가 그 표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한 엄수 부분 등은 이제 제출 자료 실적과 같이 맞물려서 2월 28일까지 또 효율성 증대나 일감 개방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 실적이 확정되는 4월 30일까지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협약 이행 실적 평가 요청 공문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예규상에 1월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제출을 꼭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협약 체결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 이제 유통기업도 계시고 대리점 기업도 계시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유통기업은 오늘 참여를 안 하셨겠지만 대리점을 같이 수행하고 계신 우리 실무자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대리점이 저희와 그다음에 공정위로 투트랙으로 좀 나눠져 가지고 협약 평가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그다음에 협약 체결 신청과 관련돼서는 공정위 쪽에서 서류를 이원화해서 나눠서 받았는데 그게 좀 혼선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월에서 올해는 받도록 이제 공정위랑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평가와 관련돼서 실적 자료나 협약 체결과 관련된 올해 협약 체결과 관련된 협약 체결 관련 서류도 일괄해서 저희 쪽으로 다 제출을 주시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기존에 그 재협약 체결 가점 부분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1월 안에 재협약을 체결해야 될 의무 자체가 이제 가점과는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체결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이 가점 항목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의 같은 경우 저희 쪽에 제출하는 시점과 상관없이 1월 안에 재협약을 체결하셔야 해당 항목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그래서 제출 기한과 재협약 체결 시점 자체 부분에 대한 구분을 생각하셔서 제출 기한이 2월 28일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 같은 경우 1월 31일 안에 재협약 체결을 하셔야 해당 항목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라는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행평가 일정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평가 요청 공문 같은 경우에는 예규상에 못이 박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 꼭 제출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실적 자료 제출 기한은 그 다음 달인 2월 28일까지입니다. 예, 이 부분이 작년보다 좀 당겨졌고 사실 작년은 이제 코로나 이슈 등으로 해서 3월 중순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소 좀 빨라진 감이 있죠. 예, 있는데 요게 저희가 코로나 본격 시즌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루틴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 이 이행평가 부분 관련돼서는 관연도 실적, 작년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월 안에 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 발표, 동반성장 지수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발표가 9월 말이었으니까요. 이 9월 말에 발표하게 되면은 한 해 실적에 대한 이제 발표로 오인될 여지도 상당히 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월 말 발표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 주관 기관인 저희도 전체적으로 평가 일정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인데 기업분들께서도 사실 부담이 많으시죠. 예,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설문이나 기타 의견조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기업분들께서 연초에 실적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존에도 이 루틴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코로나로 이연됐던 부분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고생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다만 저희도 이 실적 자료를 제출 받음에 있어서 다소 좀 탄력성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로 못이 박힌 거고 그 부분에 따라서 국내 상관으로
다수의 사정이 또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코로나 이슈 부분으로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해서 제출 기한을 더 허용해 드리기는 어렵다. 그 부분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 일정이나 기타 부분으로 재무적 실적이 최종 확정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다소 좀 미진한 항목 부분들은 현장 확인에 좀 보충하셔서 그 일정에 맞춰서 좀 진행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실무자분들이랑 의사소통하시면서 조금씩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희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하지만, 기본적인 제출 시점 자체에 대해서는 꼭 준수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로 나타나 있고요. 그 이후 일정은 사실 기업분들께서 크게 관심은 있으신 부분들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준수를 꼭 해야겠다라는 의지로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이고, 이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당길 것이고, 공정위 그리고 동반이랑 잘 협의해서 최대한 6월 안에 발표를 하는 것도 최대한 목표 삼고 달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점 부분으로 결과 발표가 좀 잘 나올 수 있게 거듭 협조 요청 좀 드리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평가 일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8페이지로 가서, 일단은 이제 설명자료 편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해당 설명 자료를 보시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개별 항목별로 좀 추가되거나 이제 양식이 붙은 부분에 대한 개별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기존 설명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 목차 없이 다소 나열되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목차 편제를 좀 짰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 항목은 통일된 목차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개별 평가 항목별로 평가 개요가 나타나고요. 해당 평가 개요에는 이제 예규나 기타 별표상에 있는 평가 항목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나 내지는 그 설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실히 옮겨서 적었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 개요에 붙어가지고 실제 이제 주요 가감점 사례, 그래서 인정 항목, 감점 항목,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별 기업 실적 사례를 최대한 좀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분들께서는 다소 그래도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답답함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기존보다는 조금 확실히 나은 형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감점 사례가 그 평가 개요 안에서 녹여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업종별 배점표가 나타나서 이제 각 업종에 따라서 해당 항목이 갖는 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타나 있고, 그 평가 항목이 갖고 있는 상세 평가 항목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 세 항목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부분이 이제 제출 자료 안내죠. 그래서 기존 제출 자료 안내도 좀 두서없이 나열하는 형태로, 병렬 형태로 제시가 됐다면, 저희가 이번에는 목차별로 넘버링 다 달아서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넘버링을 주로 보시면은 실적 자료를 일괄해서 빠짐없이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꼭 여기 나타난 부분들은 사실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실적 자료가 좋았던 기업들을 취사 선택해서 그 해당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실적 요약 자료나 실적 자료들을 참고해서 나타냈던 그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 준비하셨던 항목 그 기업들 제출 자료의 양이나 이런 부분들 대비로는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잘된 케이스들을 뽑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가급적이면 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들이고, 각자 기업 레퍼런스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는 어쨌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규 기업들 대상으로 만든 자료이기도 하고, 또 향후 저희가 평가를 통일적이고 탄력적으로 좀 빨리 가져가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양식 통일이나 규격 통일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실적 자료 받았을 때 기업 간 편차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속도가 좀 느려지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통일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제출 자료 항목 부분을 최대한 좀 상세하게 명기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넘버링을 좀 보시면서 그 본인들의 체크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 개요, 배점표, 제출 자료 순으로 목차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4대 실천사항, 지금 이제 협력업체 8페이지 협력업체 공정한 선정 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관련돼서 4대 실천사항 부분이 요 뒷부분으로 뭐 바람직한 계약 체결이나 기타 이제 내부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로 같은 얼개로 걸리는데, 여기에 이제 신규 항목, 신규 양식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꼭지 드리고 이제 4대 실천 사항은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인데요. 예, 제출 자료 그 양가로 1번 실천 사항 주요 내용의 사규 반영 여부 부분과 관련돼서 두 번째 동그라미 공정의 실천 사항과 해당 사규의 비교표라고 해서 저희가 요거 일단 저희가 요 실적 자료 관련된 양식 업로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PDF 파일본을 포털에 업로드한 이후에 양식 업로드가 오늘 오전에 좀 이루어져 가지고 업데이트가 좀 늦은 점에 대해서 기업 실무자분들께 양해 말씀 구하고요. 저희가 좀 아무래도 해당 양식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확정 공표되면 수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좀 계속 검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평가 속도가 안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표준 계약서 파트도 그렇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비교 대조 작업에 대해서 너무 좀 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았는데, 또 기업마다 요거를 비교표로 제출 주시는 기업이 있고 그냥 이제 사규만 제출하시는 기업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요거를 그 비교표를 제출했던 기업의 모델을 따라 가지고 해당 양식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제공을 드렸습니다. 4대 실천사항 같은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대비로는 양이 굉장히 적고 실천사항 자체도 그 개별 항목별로 나눠서 분개해서 엑셀 셀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시는 부분들도 아니고, 특히 실천사항 같은 경우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충실하게 잘 실천사항을 그대로 잘 따라서 기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4대 실천사항 관련돼서 공통돼서 이 신규 비교표가 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는 것으로 요 해당 항목 부분 설명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페이지 15페이지 가보시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파트와 관련돼서 이제 이 부분은 배점이랑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장 작년에 평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이 표준계약서 파트였습니다. 이게 기업마다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추가 구성하시는 경우도 많고 변형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 평가자들이 공정의 표준계약서와 기업의 계약서를 양쪽에 놓고 비교 대조하는 작업들이 사실 비교표를 제출하시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정위 쪽이랑 협의해서 유통 협약 평가에 있어서도 비교표 제출 부분에 일부 점수를 둬서 유인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좀 효율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따라서 비교표 제출에 배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들은 권장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해주시면은 좋겠다라는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은 만약에 놓치고 가신다라고 하면 점수에도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고, 다만 뭐 불이익이라고 하다기보다는 이건 제출하시면 전체적으로 일단 1점에서 0.5점은 챙겨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꼭 비교표 제출을 통해서, 다만 이 비교표 제출이라는 게 한 번만 이루어지면 다음부터는 계속 업데이트돼서 그 개정되는 기업 내부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는 수순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품이 많이 드는 노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 해는 분명 좀 수고스러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점으로 좀 배려를 드렸다. 그래서 비교표를 제출 주시면 전체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평가 효율을 내는 측면에서도 꼭 협조 요청을 드린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제 제출 자료 안내부터 좀 여기는 좀 내용이 좀 바뀌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설명을 드리면, 하도급 거래 현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개 그 제조업에서 그 하도급 거래가 일반 제조에서만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도급 거래 유형이 한 개인 경우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는 항목인데, 여러 종류의 하도급 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보통신공사업의 기본적인 그다음에 용역 위탁 관련돼서도 일부 그 계약서를 또 쓰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업에 따른 하도급 유형을 좀 상세하게 규정해 주셔야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이제 계약서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그 설명을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기타 내용 부분들은 기존 설명 자료 있는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에 하도급 계약서 비교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양식 부분들로 엑셀로 올려놓은 걸 보시면은 공정위 표준 계약서가 제일 왼측에 있고, 그 부분에 매칭되는 평가 대상 기업의 하도급 계약서 조항을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하도급 공정위 표준 계약서를 변형하셨거나 추가하셨거나 삭제했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 항목을 그렇게 사용하게 된 이유나 소명을 이 비고를 활용하셔가지고 작성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으로 조금 신규 양식이 좀 추가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표준계약서 파트 넘어가서 19페이지에 수급사업자 권익증진 조항 명시 여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은 기존 부분보다 좀 추가된 게, 저희가 작년 평가 나가면서 그 권익증진 관련돼 가지고 6개 항목 외적으로도 수급사업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 조항을 설정한 사례들이 왕왕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가점 항목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앞서 1, 2항목에서 모두 다 만점을 받으셨으면은 저희가 이제 재량 이상으로 발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만점을 가져가실 경우에는 추가 득점이 어렵지만, 1, 2항목에서 부분 점수를 가져가셨을 경우에는 3번 항목에서 추가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6개 항목 외에 권익증진 조항이 있는 경우에 요 기타 항목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저희가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 없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권익증진 조항 비교표도 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0페이지 가보시면 저희 6개 항목 부분에 대해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항목들이 있을 것이고, 기업에 매칭되는 계약서 조항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분류해서 넣어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평가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6개 권익증진 조항에 대한 그 일반적인 사례나 기업의 사례 부분은 참고 자료 등으로 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시나 사례 공유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 부분을 좀 충실하게 참고 자료 형태로 넣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신규 양식 부분으로 바로바로 넘어가면 페이지 24페이지 그 계약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 여부, 이 부분 봐주시면요. 이 부분에서 제출 자료 안내 보시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페널티라는 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마다 여기도 이제 실적 자료 제출 부분들이 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 부분을 3가지 유형으로 한정을 해서, 페널티는 그 계약 불이행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이제 수급사업자의 납기 지원, 원사업자의 수령 지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법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계약의 해제 해지 관련된 사유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관련 계약서 항목 부분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표준계약서 내용과 기업의 그 자사 그 평가 대상 기업의 계약서 항목 등을 이제 매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그 앞에 평가 기준표에 따른 평가 배점이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페이지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달리 언급 안 드리는 부분들은 기존 대비 이제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가고 했지만 본질적으로 작년 설명 자료와 크게 틀리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넘겨서 보시면 작년 설명 자료랑 비교하고 보셔도 이제 편제나 이런 부분들 위치 이런 걸 바꿨을 뿐 기존 자료와 동일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제출 자료 두 번째 결제 수단 및 대금 지급 일수 총괄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명 자료에도 해당 양식이 이제 표로 정리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표로만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표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기업마다 좀 각각 제각각으로 실적 자료 제출이 좀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총괄표를 저희가 엑셀 양식으로 좀 제공을 드리기로 했다라는 부분이고 해당 양식 부분에 대한 그 작성 방법 안내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34페이지에 언급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해당 엑셀 파일은 지급 현황 시트와 총괄표 시트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급 현황 시트 데이터만 입력을 하시면 총괄표는 자동 완성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총괄표 시트는 달리 건드실 필요 없고 지급 현황 시트 데이터를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당부 사항이 있어서 이참에 좀 말씀을 드리면 35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규상의 현금성 결제 수단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여기 뒤편에도 나오지만 그 현금성 결제 수단은 사실 현금 결제 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만 이게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엑셀을 기입하는 측면에서는 그 포함 여부를 진행했을 때는 카테고리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의 현금성은 현금을 제외한 부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결제 수단은 현금성, 기타 세 가지 중에 택일해서 넣어주시고 임의로 결제 수단을 추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해당 엑셀 양식에는 그 부분이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제 수단으로 한정되고 이제 현금성 제외하고는 모두 다 기타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때 현금성은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대체 결제 수단을 의미한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적인 구분이 예규상의 개념 정의와는 다소 실무적으로 좀 달리 요건 실제 이제 로 데이터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달리 저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으로 좀 주의사항 전달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평가 항목 부분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상생 지원 파트 67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부분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부분이고 금융지원 실적은 사실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제출 주시고 있지 않지만 이제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서 이제 지원 실적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 평가함에 있어서 좀 상당히 까다로웠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규 별표상에 있는 산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설명에 따른 이해가 기업마다 좀 달라서 이제 실적 자료도 조금 다기하게 오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량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평가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잘 작성됐던 기업 제출 실적 자료의 사례를 잘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좋은 부분들을 짜가지고 이제 이것도 작성 양식을 한번 통일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원 카테고리 부분들도 일부 좀 정형화된 카테고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조금 달리 이제 평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원 유형 부분에 대한 카테고리 구분도 충실하게 좀 실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하 사례나 양식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해당 양식 카테고리 구분에 맞게 작성을 주시면은 좀 통일되고 균일화된 평가가 좀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협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융지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직접 지원, 특별 지원, 혼합 지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이 되고 직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 지원과 무상 지원의
이제 세부 카테고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접 지원이냐 또 특별 지원이냐 혼합 지원이냐 이 부분에 대한 카테고리를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직접 지원 안에서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놓고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개요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최대한 많이 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직접 지원 사례 보시면은 저희가 총 12가지, 기타 안에서 부분까지 합쳐하시면 굉장히 많은 사례를 좀 들었으니까요. 대다수의 사례는 이 안에서 얽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무상 지원 여부 부분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그 저희 총괄표 카테고리 구분에 맞게 실적 자료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제출 자료 관련돼 가지고 7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금융지원 총괄표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일된 양식으로 좀 제공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준비한 양식인데, 이제 요거를 그 카테고리 구분이나 산식 적용을 굉장히 잘하신 기업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의 양식을 참고해서 통일된 양식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양식 부분들은 저희 포털에 올라와 있고, 양식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들도 이제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다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게 이제 금융지원 실적 같은 경우에는 협약사와 비협약사의 구별, 그 다음에 1차사와 2차사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비협약사 같은 경우에는 50% 실적을 인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2차사 실적 같은 경우에 혼합지원과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 그 2배 가중치가 붙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일부 보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정값을 산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표에서 산식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원 실적 부분으로는 원 지원 금액을 기입해 주시고, 보정된 값으로 해서 뭐 여기는 비협약사 지원이니까 50%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기입하시지 말고 원 지원 금액, 그러니까 1억을 지원하셨으면 1억을 기입하시면 되고, 자체적으로 보정값인 5천만 원으로 수정 기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표에 그 부분을 명기했지만 혹시 또 착오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요청을 드렸고, 그 다음에 2차 사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2배 가중치가 올라가는 그 혼합지원과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시트를 보시면은 이제 2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식의 연결고리를 잘 포인트를 찾아가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그 협약 비협약, 그다음에 1차사와 2차사 여기가 보정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소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을 얼개로 넣어 주시면은 될 거. 전체적으로 요건 이제 총괄표기 때문에 기존 실적 자료 제출들을 잘들 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건드는 부분들이 아니라 서머리하는 부분에 대한 양식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시는 영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파트로 가보시면요. 이 부분이 올해 신설된 항목이고, 그전에 저희가 간담회 때 이제 별도 평가 기준이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다가 이제 공정위랑 협의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 개요, 그다음에 평가 방법 부분들을 좀 구체화해서 넣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 설명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예규상에 있는 타이틀에 있는 그 평가 항목 부분으로 분설을 해서 안전관리 시설 지원 파트 하나,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비용 지원 파트 하나,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 인증검사 소요비용 지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요 세 카테고리가 예규상에 이제 병렬적으로 언급되는 항목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그 평가 항목 지원 실적 부분을 받아내는 툴로 요 세 가지를 넣고, 요 세 가지 툴로 받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기타 지원 항목으로 빼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실적 자료 제출을 받고자 했고요. 그 실적 자료를 제출 주시는 형태는 어느 정도 좀 통일성을 기해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지원 건수, 지원 금액,
그다음에 지원받은 협력사 업체 수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항목 자체가 교육받은 근로자의 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받은 근로자 수를 병기하도록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평가 실적 자료를 좀 추출하도록 했고, 기타 항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받은 근로자 수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병용해서 기재를 하시고, 그게 기재하기 어려우신 경우에 있어서는 생략을 하시고 해당 없음으로 기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저희가 평가를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다만 이게 첫해 평가이고 기타 가점인 항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분들께서 제출 주신 실적들을 잘 평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평가 허들이나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이제 평가 점수로 치환될 수 있도록, 다만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기존에 어떤 실적 자료들이 제출될까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올해는 일단 평가 제출된 기업들의 실적 자료를 보면서 좀 일부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평가 데이터가 지금 없다 보니까 요 틀로 받고 전체적으로 실적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만 이제 그 전체적인 항목 부분은 요 네 가지 항목의 세 가지 유형 틀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실적 자료는 정리해서 제출 주시면은 저희가 평가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표 작성이 좀 필요해져 가지고 115페이지에 이제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총괄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 프로그램별로 요것들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실 수 있게 총괄표를 작성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맞춰서 지원 실적에 대한 서머리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가 사실 30분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길게 잡았던 건 사실이어가지고 굳이 해당 시간을 다 소진해서 진행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제가 맡은 평가 그 일정, 그다음에 실적 자료 제출 방법의 안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마 이제 질의응답 부분들도 이따가 많을 거기 때문에 바로 그 협약 이행 평가 예규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정위 이준표 사무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이준표 사무관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번 2022년 12월에 개정된 협약 이행평가 평가 기준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15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작년 8월 설명에서 말씀드린 연동 계약 가점 신설과 작년 2월에 마련하여 보급된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 관련된 평가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정 과정에서 지난 11월에 협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했고, 그때 제출해 주신 의견 중에 많은 부분을 이번 개정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기준 개정 사항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서 2024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협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된 부분은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 활성화를 위한 가점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된 내용으로서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선 연동계약 체결 여부 항목은 최대 1점의 배점으로 구성되며 전체 계약 중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의 비중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증액된 대금 비율 항목은 최대 3점까지 부여되며 당초 계약된 금액 중 증액
증액하여 지급한 대급의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증액은 연동 계약에 따른 증액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조정 협의나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동 계약에 따라 대금을 증액하는 경우는 매입액 조정 항목과 중복하여 인정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넣은 것은 아무래도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함을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1점 배점으로 되어 있는 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노력도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컨설팅 제공, 기타 혜택 부여와 같은 정책 시행 여부를 입증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나 방법은 향후에 정해질 예정으로 그 이후에 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부분은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 사용 권고를 위한 평가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작년 2월에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법상 비밀 유지 계약 의무를 시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를 마련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 자료를 수령하게 될 시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 사용 여부에 평가하여서 최대 2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에 대해서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검색해서 참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개정 부분은 상생 결제 활용 촉진을 위한 현금성 결제 비율 항목에서의 배점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현금성 결제 비율을 평가할 때 상생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산식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수급 사업자에게 100%로 상생 결제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4점 만점에서 4점이 부여되고 100%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을 한 경우에는 4점 만점에서 2.5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중견 기업 기준의 경우에는 10점 만점이기 때문에 각각 10점, 6.25점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쪽을 보시게 되면 네 번째로 개정된 부분인 산업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평가 항목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사고의 경우에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일수록 이런 안전사고 예방 역량이 낮고 또한 산재에 취약한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제조 건설에만 적용하던 협력사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실적에 대한 가점을 정보통신, 식품광고 등 전체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앞서 이호종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과 더불어서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선정 결과도 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 다음 순서 때 고용노동부 김종률 사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정된 부분은 대기업 1차 협력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2조 원 미만이거나 대기업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협약평가에 있어서 아무래도 유리한 평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 매출액을 뺀 2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대기업 1차 협력사로서 중견기업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때 여기서 언급하는 전년도는 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2020년 도입 이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대리점 분야 협약 이행 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 항목을 삭제하였고, 또한 4대 실천 사항 준수 평가 항목에 있어서도 항목 간의 변별력이 낮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분야별 배점을 각각 0.5점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행하는 실적에 대해서 내년에 평가할 때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 등을 참조하시면 되고, 뒤에 별표 부분에 개정된 점수 기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김종률 사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에서 근무하는 김종률 사무관입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인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동방성장지수 평가 가점 항목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지난해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위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일환으로 본 사업인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생 협력 사업은 원하청이 서로 협력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하는 등 자율적인 상생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 일부 감독 2년 유예를 하고 동방성장지수 가점을 등을 부여합니다. 또한 사업 참여만으로도 위험시설 개선 우대, 융자 지원 우대 등 많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다음 주 중에 사업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경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인 이상 모기업에서는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공단에 신청하시면 심사하여 지원기업을 2월 중순에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전기술지도, 확인기술지도를 통해서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신설된 모기업과 우리 정부가 공동 매칭해서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매칭 재정 지원 사업을 협력업체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모기업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하청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 제거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있게 지원하는 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 이준표 사무관님과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김종률 사무관님의 예규 개정과 관련된 항목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예정된 시간보다는 10분 정도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설명회 자체는 좀 빨리 끝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좀 계속 이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세션 1과 2에서 평가 일정이나 평가 제출 자료 방법 안내, 예규 개정 사항까지 해서 일괄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순서를 마련을 했는데요. 현장 질의를 주실 때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협약이행평가 팀원분들께서 이제 마이크를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주시면은 이제 마이크를 받으셔서 이제 수령한 다음에 이제 기업명을 좀 언급해 주시고 이제 질의로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가 설명회 자체가 온라인으로 좀 동시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같이 전달을 되기 위해서 마이크 사용을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현장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사전 접수 받으면서 저희 쪽에 사전 질의된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좀 답변 드리고 현장 질의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준표 사무관님과 김종률 사무관님은 이제 설명 주신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잠시만 자리 대기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사전 질의 항목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출 서류 중 2023년 재협약 체결 사실 통보 공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설명 자료 방금 앞서서 제출 자료 설명에도 언급을 드렸고, 해당 항목에 대한 양식과 이런 부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협력사들과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이제 공정위 쪽에 알리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제출 주시면 저희가 공정위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장 수검 당시 출력물 대신 컴퓨터 파일로 준비해도 무방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다량의 실적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간혹 요 부분으로 이제 방대하게 출력을 뽑는 경우가 계신데, 컴퓨터 파일로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평가자 통상은 이제 2인 1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평가자 수에 맞춰서 PC 세팅을 부탁드리고, 평가 세부 항목별로 폴더 구분해서 증빙 자료를 구비해 주신다라고 하면 인쇄 없이도 저희가 컴퓨터로 진행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일감 개방도 분야 제출 기한 연장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뭐 설명드렸는데 2월 28일이 아닌 기업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4월 30일까지 제출로 되어 있고, 효율성 증대 항목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 자료 제출일자 연장 가능 여부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모두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이제 기업들에서 기업 개별 부분으로 제출 일자와 관련돼서 개별 항목 부분으로 좀 저희 쪽에 의견 주시면은 좀 이런 부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본 항목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제출은 2월 28일까지 무조건 좀 협조가 꼭 필요하다. 저희가 3월부터 이제 사전 접수 받으면서도 3월 일정 조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그래도 3월에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신 기업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일정 중 고려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좀 조율 중에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가 3월에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서면 평가를 사전에 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2월 28일까지 제출이 좀 불가피하다. 그 부분으로 가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가 항목과 관련돼서 제 권익 증진 조항, 고득점, 예시 우수 사례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 설명 자료 2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관련 평가 항목과 관련돼서 동반이 자료 부분과 좀 다소 중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동반이랑 저희랑은 좀 보는 그 뷰가 좀 다르죠. 그래서 동반이 같은 경우에는 미거래 중소업체, 지역사회 같은 이제 좀 확산된 기여 실적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협력사 관련 항목으로 좀 제한을 두고 있고, 또 저희가 이 부분을 동반이랑 협업해서 실적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서로 카테고리 구분을 하셔서 저희가 중첩되지 않게 제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효율성 증대 평가 시 그 상대평가 기준 및 산출 로직 관련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뭐 기타 제 여러 기업들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상대평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 평가를 진행하고 맡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아무래도 좀 상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배점이 좀 많고 한 부분들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해당 업종에 소수 기업이 편제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런 부분이 좀 두드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정위랑 협의해서 조금 상대하는데 너무 이제 소수 기업만 몰려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이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업종별로 매출액 대비 정량 수치 검증하고 이제 프로그램별, 구체적 사례별 검토, 일부 정성 평가를 합해서 협약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내는 이제 순서인데, 이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평가 항목 점수가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양식이나 내지는 이제 평가 항목 부분에 대한 평가 방법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양식 제공하고 있는 항목 카테고리 부분이 개별 항목별로 다 중요하다. 그 부분 중에 일부 정량 항목을 뽑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나 프로그램은 일부 정성 평가
병행해서 최종 협약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고 있다 정도로만 일단 좀 약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대비 차이점 말씀 달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이제 예규 개정사항 부분으로 저희가 간담회나 오늘 이제 이준표 사무관님께서 이거 올해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 간담회 때 올해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 관련돼서 일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짧게나마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1, 2차 사관, 2, 3차관 협약평가 동료시 1점 부여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술 지원 보호 항목 배점이 상향됐던 거, 그다음에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부분들이 아까 설명과 같이 신규 항목으로 들어와서 이제 3점 가점이 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금연거래계약서 사용 시 1점 가점, 그다음에 효율성 증대 실적 탄소 중립 추진 활동 인정 부분들이 추가됐던 거, 그다음에 이제 어음과 관련돼서 또 어음 대체 결제 수단과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이제 감점 항목이 없었는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도급 대급 지급일수 관련 항목 점수에서 단계적으로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일부 강화돼서 감점 폭이 넓어졌다라는 부분들로 요약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간담회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은 더더욱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 2차 협약사, 2, 3차 협약사 간 협약평가 신청 항목의 실적 인정을 위한 제출 자료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2022년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를 신청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 주시면 되고, 공정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협력사 명단을 아울러서 이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저희 쪽에 제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사전 질의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질의 중에 탄소 중립 추진 활동 효율성 증대 항목 중에 새롭게 들어온 부분들인데,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이제 신규 항목으로 들어온 부분들이다 보니까 기업보다도 실제 이제 인정 대상이나 예시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요 부분을 평가를 좀 제출 자료가 나온 상태에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일 거라, 다만 최근에 이제 ESG 관련돼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나 그 ESG 중 E와 관련된 활동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서 효율성 증대 항목으로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부분으로 사전 질의는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세션으로는 이제 동의 의결 제도에 대한 그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 12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이제 동의 의결 제도와 관련돼서 이제 조정원 동의 의결 이행관리팀 박종현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동의의결 이행관리팀장 박종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명회에 이어서 협약이행평가 대상 기업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목차는 그 동의의결 제도의 개요, 그리고 효과, 그리고 이행관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의의결 제도의 정의인데요. 설명 세 줄 한번 읽고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 제한 또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원상 회복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기업이 이제 공정위로부터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쳐서 처분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 의결 절차 신청을 하고 서면을 통해서, 그리고 공정위가 승인하는 경우 뭔가 처분을 내리지 않은 채로 그 이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청자는 법 위반 혐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로 되어 있는데,
모든 건이 다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신청 제외 대상을 보시면 카르텔이나 중대 명백한 위법행위, 카르텔은 흔히 말하는 담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대 명백한 위법행위라서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의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정 방안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 의결 제도의 절차인데 크게 6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동의 의결의 신청. 신청인이 동의 의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는데, 당연히 신청서는 심의 전까지는 도달을 해야 하고요. 개시 여부 결정, 여기서 이제 신청 제외 대상은 신청이 안 되는 것이고, 심사관은 동의 의결 신청 사실을 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회의에서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세 번째로 잠정 동의 의결안 작성 및 보고인데요. 심사관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잠정 동의 의결안을 작성을 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의견 수렴의 대상은 모든 이해관계인과 관계 행정기관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절차도 있는데요.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동의 의결의 최종 확정을 하게 되고요.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은, 심사관은 최종 동의 의결안을 회의에 상정하고 해당 회의에서 인용 여부 결정 및 동의 의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 의결 이행 관리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이행 관리 절차는 1년에 될 수도 있고 3년에 될 수도 있고 5년에 될 수도 있는데, 신청인은 동의 의결 이행 계획과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동의 의결 이행 관리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을 하게 되고, 문제없이 약속한 대로 시정 방안들이 이행이 되면은 종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 의결 제도 도입 현황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공정거래법에 최초 2011년에 도입돼서 그 대상이 점점 확대돼서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관련된 하도급 법에도 2022년 도입이 돼서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동의 의결 제도 전망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보도 자료에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듯이 제도 도입 확대 및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동의 의결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역대 동의 의결 제도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14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해에는 하나도 없는 해도 있고, 이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2022년 스타필드 하남 건부터 해서 지금 그 외에도 몇 건의 동의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게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스타필드 하남 건부터 지금 조정원이 이행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의 의결 신청 사례, 아까 앞에 표에서 나오지 않은 사례 하나인데요.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등 4개사라고 해서, 이 건은 좀 규모도 크고 이슈가 좀 됐던 건인데, 지금 이 자료 작성 당시에는 잠정 동의안 마련 중이었지만, 현재는 잠정 동의안이 나와서 이제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중이고요. 지금 저희 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로서의 의견 제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유진종합건설이라는 건설사 사건인데요. 아까 앞에 역대 동의 의결 사례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글로벌 기업도 있고 매출액이 엄청나게 큰 기업들의 얘기도 있지만, 이 유진종합건설 건은 대구 사무소에서 담당했던 건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건들에 비해서 이제 분쟁 내용 자체는 간단해 보이기도 상대적으로 간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부당 특약에 의한 손해 이런 분쟁으로 해서 이제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보시면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어떤 손해액도 지급하고 지연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급을 하고, 이 유진종합건설이라는 업체는 이 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다는 내용으로 동의 의결안을
내고 이렇게 잠정 동의안 마련 중에 있는 건이 있었습니다. 동의결 제도 효과인데요. 이런 제도가 왜 활성화가 돼야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 위반 판단 없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징금 면제한다는 내용, 당연히 어떤 처분을 받기 전에 동의결 절차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업 이미지 및 평판 훼손 방지 이런 장점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하도급 법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공정위로부터 벌점을 받게 되거나 하면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든지 뭔가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공정위의 어떤 처분을 받기 전에 동의결 절차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면은 이러한 불이익을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거래 상대방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제재 조치와는 다르게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방안을 통해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유진종합건설 같은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도급 대금과 부당특약에 따른 손해액을 모두 지급받기로 하고,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가 조금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당국의 어떤 장점은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의의결 제도 효과 중에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게 될 경우 해당 혐의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민사소송 등 분쟁을 방지하거나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 이제 동의결을 신청하고 확정이 되면 내가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아래줄 보시면은 동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이라고 공정거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평가 대상 기업이 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면 평가 점수 감점, 평가 등급 하향 또는 무효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 이행평가 결과 발표 시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이 예상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를 유예하고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에 12개, 22년에 5개 사에 대한 평가 보류 및 등급 공표 유예를 한 사실이 있고요. 법 위반 심의 결과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 점수 감점 및 평가 등급 하향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업들 21년 거 보시면은 기존 등급이 최우수를 받을 업체들도 최종 등급은 등급 외로 평가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따라서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대상 기업에게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P 등급 평가 신청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그 동의의결의 후속 조치인 이제 이행관리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동안에는 시정 방안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 조정원이 이제 공정의 산하기관으로서 이런 업무를 위탁해서 전담 팀을 마련을 해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운영 지침도 만들고 업무 매뉴얼도 만들고 좀 더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행 관리에 힘을 써서 이런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성실하게 이행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거래 질서 개선 및 자율적인 상생 문화 조성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 기관에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홍보의 일환으로 오늘 이런 설명에 이어서 동의의결 제도와 이행관리 제도에 대해서 좀 홍보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뭐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이제 사건을 통해서 뭐 조사 심의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런 협약이행 평가의 불이익 방지 또는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해서 동의의결 제도를 알아두시면 혹시 나중에 활용하실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박종현 팀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용보증기금 전문심사센터 김도영 차장님을 모시고 공동 프로젝트, 예, 요거 조금 생소하신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간접 지원 항목으로 지금 평가 반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해당 상품 기획 취지가 저희 협약 제도와도 잘 맞기 때문에 다소 좀 인센티브가 좀 박한 면이 있죠. 지금 간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채용 여부에 따라서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좀 그 혁신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계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청을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해당 세션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김도영 차장님께서 바로 설명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 프로젝트 보증 지원 제도 안내를 맡은 신용보증기금 김도영 차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소개, 그리고 공동 프로젝트 보증의 가치, 개요, 지원 실적, 장점, 지원 사례, 세부 내용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보증기금은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금융공공기관입니다. 줄여서 신보라고도 부릅니다. 저희 신보의 주요 업무는 대출 보증입니다. 보증 신청 기업을 위해서 신보가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을 하면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에게 이제 대출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미약한 중소기업은 대출 한도가 충분하지 않는데요. 안전한 보증서 담보를 선호하는 이제 은행은 신보의 보증서가 담보로 들어가면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신보는 보증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요. 총 사업 규모가 연간 이제 100조가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계신 동반 성장 지수 이제 편입 기업들 담당자분들께서는 이제 협력업체들이 신보 보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가진 신용조사 자료를 가지고 동반 성장 지수에 편입되는 기업들 이제 제조업 이제 기준으로 한 40개 업체들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총 6,000개가 넘는 협력 기업들이 이제 14조 정도 저희 신보 보증을 이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0개 업체가 한 300억 정도, 그리고 많게는 이제 530개 업체가 8천억 정도 그렇게 신보 보증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신보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ESG 경영과 함께하고자 2020년 공동 프로젝트 보증이라는 상품을 새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이제 단어별로 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 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증, 복수의 협력업체에 일괄적으로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성 관련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보증의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자동차, 조선, 전자, 철도, 방산, 건설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이제 대기업들과 함께 136개 협력업체에 대해서 2,480억 원
이제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모비스나 현대로템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보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의 장점을 이제 잘 아시고 두 번 같이 함께 협력업체 이제 지원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신보가 보증했던 혁신성 있는 공동 프로젝트는 다양합니다. 혁신성은 저희가 기존의 기술,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성 또는 경쟁력, 그거를 의미하는데요. 전기차처럼 기존의 이제 내연 기관차와는 이제 다른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스케일이 큰 그런 혁신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향상과 같은 친환경 제품 생산,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방식의 변경, 그리고 새로운 수출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 등도 저희 신보는 혁신성을 갖췄다고 판단해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에 없는 기계 금속, 정보 서비스 통신업 등의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과 함께 협력 업체들에게 보증 지원을 해보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 프로젝트 보증의 장점을 대기업과 협력 기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리스크가 없고 신보만 리스크를 부담하는 상품입니다. 대기업의 출연금 없이도 협력업체의 보증 지원이 가능하고요. 협력업체에 이제 부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의 연대 보증 책임 부담 없이 신보 자체 재원으로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프로젝트 선정 협의나 협력업체 리스트 같은 자료 제출 협조는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이제 간접 지원 제도 도입으로 인정이 돼서 현재 0.5점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증은 협력업체 만족도를 제고하는 그런 효과적인 ESG 경영 실천 수단이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실 때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기업은 신보의 이제 보증서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프로젝트 위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협력업체의 심사 부담은 적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이용하는 기업도 저희 신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 보증 상품보다 이제 보증료도 저렴합니다. 작년에 저희 공동 프로젝트 보증 지원을 받은 협력업체 사례 위주로 저희 상품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신용도가 낮은 협력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선 저희는 개별업체 신용도보다는 프로젝트의 혁신성을 위주로 심사를 합니다. 기존의 대출 심사나 보증 심사보다 신용도 심사 허들이 매우 낮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한 20억, 많게는 40억 업체 지원을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3억에서 5억 정도 그렇게 심사하는 그 기준이랑 거의 동일하게 낮은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요. 프로젝트가 혁신적이면 과감하게 보증 지원을 합니다. 이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 업체는 이제 부채 비율이 1275%였습니다.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이 185%인데 그에 비하면 매우 높은 부채 비율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12% 감소했고 순이익은 96% 감소했습니다. 기존에 저희 보증을 7억이나 쓰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혁신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추가로 10억 원 보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업체는 단기 순손실이 23억인데 전체 매출액은 350억이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손실의 규모가 컸는데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랑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손실이고, 그리고 향후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판단되어서 20억 원 보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 상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3년밖에 역사가 안 되지만 그동안 제도를 계속 개선을 하고 이제 은행 등과 협약을 하면서 상품성을 높여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협력업체 중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고요. 중견기업 최대 40억, 중소기업 최대 20억, 총 프로젝트 1,000억 한도 내에서
0.8%의 고정 보증료를 받고 프로젝트 완료일까지 보증 지원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진행을 하면서 협력 업체들이 부담하는 금융 비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저희 보증서 대출의 금융 비용은 신보에서 정하는 보증료와 그리고 은행에서 정하는 대출 이자로 구성됩니다. 이제 협력 기업이 신보와 협약된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1년 차는 보증료 전액, 2, 3년 차는 0.3%포인트 보증료를 지원해 줍니다. 최근에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협력 기업들이 많은데요. 저희 보증서는 대기업에서 은행에 위탁해서 운용하시는 동반 성장 펀드 대출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작년에 한 특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0개 협력 기업이 동반 성장 펀드 대출을 통해서 1.6%포인트 그리고 보증료 지원 협약을 통해서 0.8%포인트 그래서 총 2.4%포인트 협력 기업들이 금융 비용 절감을 받으면서 보증서 대출을 이제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공동 프로젝트 보증의 취급 절차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리플렛을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리플렛에 기재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행평가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정된 시간 안에 마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설명의 내용이 실무적인 내용으로 좀 가득 구성되어 있고 빡빡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평가 실무자분들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평가 실적자료 제출, 그 다음에 현장 확인 일정 등에서 다시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